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댓글에 올라온 상담들 중에서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매수가 29,900원에 비중 15%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9,900원이면 지금 가격이에요. 네. 지금 사고 나서 바로 연락 주셨나 싶네요. 네. 자, 일단 대한항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항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이제 업종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사실 그 여객적인 부분에서의 수요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화물 쪽으로 이제 비행기 개조하면서 화물 쪽에서의 어떤 실적을 좀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달러와의 하락,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화에 대한 어떤 부채 부분도 좀 경감이 된 상황이고, 유류 이제 유가 역시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 제가 볼 때 대한항공 지금은 시세가 이제 강하게 나오지는 않아도 현재 이 정도면은 실적에 대한 저점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시간 싸움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끌고 가시면서 24,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바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24,0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잘 보유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18,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펩트론을 지금 18,9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10%이신데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온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업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기 전에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이 기업이 현재 재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페트로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서 좀 힘든 상황이고 투자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다면 좀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대규모 유증으로 인한 이슈는 어느 정도 물량들은 소화가 좀 된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이 기업은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매수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18,000원 정도까지는 시간적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는 종목을 교체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보자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상증자로 인한 물량들은 대부분 소화가 됐지만 그래도 수익권으로 올라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18,000원부터는 조금씩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국 맥널티입니다. 한국 맥널티는 7,6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이신데 매수가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7,63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요. 그럼 비중이 지금 8% 정도 되시는데 자, 일단 뭐 지금 이 기업은 딱 봐도 이 거래가 그렇게 좀 활발한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이 평균에 지금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5만 주 정도, 그리고 3억 정도의 거래가 나왔는데 7,600원대. 원래 매수하면 안 되는 기업인데 말이죠. 일단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즉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팔기가 굉장히 힘든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메이저 쪽에서의 수급도 들어오기 좀 힘든 그런 구조.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급등하기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가가 올라갔을 때 20%까지 한번 치고 올렸다가 결국은 종가에 마이너스로 빠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한번 치고 올렸다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잘 파시는 게 중요합니다. 7,600원대 지금 매수하셨는데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은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000원 정도까지 왔을 때 7,000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빠르게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데 올라오면 7,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는 28,861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4%이신데 자회사 상장 후의 전망이 좀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회사 상장. 자,
지금 일단 뭐 뉴스 공시를 잠깐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업체 네페스 아크가 오늘 11월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네페스 역시 뭐 상장에 대한 어떤 효과는 분명히 기업들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날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날짜를 보면 11월 달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한 그 날짜들이 17일 정도로 지금 보면은 사실 10일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국내 증시에 최근에 상장되었던 빅히트라는 기업이 아시죠? 빅히트.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상장 전까지는 주가가 이제 뭐 많이 올라가다가 막상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그 전에 반응했다가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SK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오팜 상장 당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오히려 또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000 지금 860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에 좀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목표 주가는 31,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31,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가 상장된 다음에는 관련주들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1,000원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은 6,8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6,840원에 10%.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대가 6,44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동국제강은 지금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철강 쪽에서 이제 철강주들이 관심 먹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힘이 좀 빠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철강주들은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좋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철강주 안에서도. 근데 동국제강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마 탄력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 움직임. 그래서 일단 뭐 올라갈 때도 탄력이 좋다면 떨어질 때도 역시 하락에 대한 탄력도 좋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밀려있던 거고요. 저는 지금 약간 불안하시다면 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볼 때는 7,5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목표 주가는 저는 7,500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온테크인데요. 네온테크는 3,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200원에 지금 15% 정도 지금 비중이신데 일단 지금 기업 자체의 주가를 봐도 사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 기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 눈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네온테크는 이 거래가 아직 남아있을 때 정리를 좀 빨리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0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지금 좀 물려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3,300원 정도, 3,200원? 3,200원 정도는 오히려 매수할 가격이 아니었네요. 매수를 하는 가격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반등 시에 저는 3,200원 매수가 회복됐을 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200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는 8,3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8,380원. 저희 이 기업을 매수를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동반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좀 눌려있긴 한데 아마 차트를 가지고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보안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좀 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특히나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보안 관련주들은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1, 2년 또 몇 년 동안에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또 고생을 합니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번 눌렀지만 거래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거래만 들어온다면 한 번쯤은 반등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8,7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은 손절가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가 좀 말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빠져나올 기회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8,1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8,100원, 목표가는 8,7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8,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주가 흐름이 답답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기업도 중간중간마다 이제 올라갔던 흐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제일바이오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 올라올 때 빠르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를 못 하시면 또 계속 답답하고 지루합니다. 원래 이제 기업 자체의 주가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8,800원 정도까지 한번 튀어오르면 그때 정리를 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8,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올라올 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8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1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1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익이네요. 네.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이 기업은 오히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수익일 때. 삼성물산은 최근에 이제 그 삼성 쪽에서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뭐 계속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그거는 일종의 시나리오일 뿐이거든요. 이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화된다? 그렇게 안 될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삼성물산이 정말 주가가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결국 삼성물산의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최근에 이 한 번의 반등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 자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는 차라리 삼성물산은 수익에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실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그린텍입니다. 아모그린텍은 매수가가 15,000원에 비중은 30%이신데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대가 12,000원이니까 지금 현재 손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비중도 30%고 아모그린텍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 가격이 15,000원 정도 수준이면 사실 매수 가격이 낮은 가격은 절대 아니에요. 많이 지금 올라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하셨고 거의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건 회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1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먼저 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최소한 14,000원 정도까지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14,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14,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4,000원대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4,0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코입니다. 미코는 1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8,000원, 18,500원에 지금 매수하셨으면 역시 좀 비싸요, 너무. 자, 일단 지금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주들은요, 거품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위쪽에 고가권에서 움직일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17,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왔을 때 이 가격만 넘어서도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하락 흐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코는 17,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17,000원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미코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